여름방학을 하루 앞둔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건물 4층 구석진 곳에 위치한 상담실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은밀한 사랑을 나누려고 옷을 벗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커피를 손에 든 선생님들이 줄줄줄줄줄 들어와요. 교무실 에어컨이 고장났답니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마조마하죠? 선생님들 대화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살당하기도 했고요.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변태도 나타났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선생님들은 학부모 상담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일어나는 김에 같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얘네 안 걸렸네요. 숨어있던 커플은 주섬주섬 옷을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누가 들어옵니다. 다시 원위치.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이 사랑을 나누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하플인데요. 두 선생님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문이 열려요. 당황한 두 사람은 급히 테이블 아래로 숨었고요. 어색한 네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아까 학부모 상담 때문에 갔던 선생님하고 어머니였어요. 이제야 제 기능을 찾은 상담실. 근데 요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시트콤입니다. 2018년에 출간이 됐고요.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 작가는 배준, 페이지 수는 28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작품의 제목처럼 마치 시트콤 한 편을 보고 있는 듯한 코믹한 상황이 줄줄 쏟아지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실없는 소리만 그냥 계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가벼우면서 무겁고 무거우면서 가볍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가볍다에다가 한 표 던질게요. 진짜 막 엉뚱한 상황들이 그냥 막 줄거리 속에 이어가시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선생님과 상담 중인 사람은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2학년 이연아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연아는 전교 1등입니다. 행동도 바르고 몸가짐도 바르고 선생님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학생. 그치만 연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연아는 지금껏 이 뜨거운 학구열을 가진 엄마로 인해서 수많은 학원을 다녀야 됐고, 공부해! 이 소리를 지겹도록 들으면서 그저 막 말 잘 듣는 아이?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정작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엄마는 연아를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강원도에 있는 기숙학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연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연아가 팡 폭발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썰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가. 아니, 과외하고 학원이 부족하니까 너를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 나 전교 1등인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건데. 네 학교에서 1등이지 전국에서 1등이야? 싫어, 안 가.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고요. 엄마는 썰고 있던 김치를 연아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설의 김치 싸대기. 그리고 이어지는 태그 매치. 싸움을 말리던 아버지마저 참전을 해서 연아의 귓방망이를 날리는데요. 연아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단 나오기는 나왔는데 폰도 없고 돈도 없고 맨발에 김치로 엉망이 돼버린 옷. 참 처량하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밤을 찜질방에서 보내고 아침을 맞은 연아. 공원을 걷다가 벽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개를 쳤습니다. 사례금 100만원. 어라? 근데 그 개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개가 도망칩니다. 잡아라! 이 우여곡절 끝에 개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했는데요. 완전히 지쳐버린 연아. 100만원이요? 됐고 사례금은 됐으니까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하루 만에 컴백홈. 자, 연아 얘기는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요. 다른 인물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는 2학년 김민준 학생입니다. 바른 성격을 가진 인물로 차기 학생회장입니다. 빵빵빵. 민준이는 시내에서 우연히 3학년 임다정 선배가 중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 이거 원조교제 아니야? 민준이는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아빠래요. 근데 뭐가 찜찜합니다.
결국에는 모텔방까지 따라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이게 원조 교재가 맞아요. 아저씨는 지금 샤워 중입니다. 이렇게 민준과 다정의 입씨름이 시작이 됐고요. 이때 아저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바람에 민준이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다정이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거칠게 나오네요. 결국에는 다정이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전기 충격기로 아저씨를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래도 조금 너무 강하게 쓴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묻어버리자. 아저씨를 들쳐업고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저씨를 구덩이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떡하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아저씨를 산 아래로 대굴 굴려버렸어요. 이게 뭐 좀 전까지는 솔직히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산에서 굴리면 죽었겠죠? 진짜로? 그래, 다시 데려다 묻자.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큰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뭐 멧돼지야. 아까 처음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그 사살당한 멧돼지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둘은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몸을 숨기고 위기를 넘겼죠. 미치겠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좀 윤곽이 좀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다시 연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연아는 다음날 여느 때처럼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많은 화장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학교 뒤편에 방치되어 있는 창고 같은 곳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발견을 했거든요. 호기심에 한 모금 쫙 피워봤는데 이게 맛이 좀 별로라 그냥 버렸어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 담배 냄새를 맡아버린 거라. 어떤 놈이냐? 빨리 문 열고 나와! 숨 막히는데 지삼아. 연아는 있는 힘껏 문을 밀쳐서 선생님을 넘어뜨리고는 쓰레기통을 머리에 쏙 씌워가지고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도망을 치는데 선생님이 치마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나 이거 진짜 난감하네. 연아는 어쩔 수 없이 치마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뭘 입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집에 가려니까 가는 길부터가 난감합니다. 보고 가요? 그때 연아의 시야에 포착된 흙투성이의 상처투성이로 산 아래서 자고 있는 아저씨. 아까 그 사람 맞아요. 연아는 그의 바지를 벗겨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나타났던 변태의 정체도 밝혀졌죠. 연아가 집에 도착해보니까 집안이 고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치마를 챙겨 입고서 다시 학교로 가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지? 절규하듯 소리치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 뭐야? 바짝 긴장한 연아는 폰칼을 들고 살금살금 숨죽인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후에는 막 연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 테이블 아래 숨어있던 네 사람, 어색한데 어떡하죠? 이렇듯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풍속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아주 코믹하게 엮어가면서 정교한 원환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벼운 외양하고는 달리 상당한 진지함을 담고 있어요. 특히 이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매우 직관적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가벼운 메시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공부에 찌들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우선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작가는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어렵고 따분한 건 질색이다. 읽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쓴 작품. 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10대들의 일상과 그들의 목소리를 아주 경쾌하게 담아낸 작품 시트콤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문장력보다는 이 상황 구성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